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이유가 뭔가? 지난 15일이었죠.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숨지게 만든 유승현 전 의장이 살인죄로 오늘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인죄 인정하십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휴대전화로 살인 관련 검색 왜 하셨습니까? 골프채 2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자,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저었습니다. 가로로 저었는데 이게 처음에 경찰에 체포돼서 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딱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뭘 좀 부인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내한테 그런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자체는 이제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네. 지금 영장 실시할 때도 그렇고 오늘 검찰 송치할 때도 그렇고 살해 의도를 물으면 그거를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 지금 현재까지 경찰이 송치한 죄명은 상해치사입니다. 때려서 사망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검찰 넘어오면서 수사를 통해서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형량 자체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살해 의도는 좀 현재까지는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일 뿐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자신의 표현으로 고개를 계속 내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유승현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바로 휴대전화 속에서 살인의 의도를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이재용 차장,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를 바꿨던 결정의 이유 자체가 네. 유 전 의장의 핸드폰을 봤더니 네.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하. 그런 이제 단어를 여러 차례 휴대폰에서 검색을 했다 이런 겁니다. 아내가 숨지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하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 살인죄를 적용한 건 아니겠죠. 오히려 네. 골프채가 2개가 부러질 정도로 네. 그리고 피해자가 심장에 파열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실 폭행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가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을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숨지기 전에 휴대폰으로 살인과 관련된 내용, 이런 걸 단어를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나 말씀 잘못 드린 게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영장 칠 때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맞는데 그렇죠. 일단 그 이후에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죄명을 검찰 이미 송치할 벌써 때는. 바뀌었어요. 살인죄로 이미 이제 죄명은 살인죄로 바꿔서 검찰에 다 송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네.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찰이 찾던 그 근거들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이재명 차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골프채. 직접적 사인이 어디냐. 그러니까 골프채로 어디로 가격을 했느냐. 무엇으로 어디를 가격했느냐를 보고 이게 단순한 상해의 고의인지 아니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골프채를 가지고 머리를 가격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 같고 그리고 앞서 황 차장, 앵커가 얘기했던 그 휴대전화에서 살해 이런 걸 검색했던 것들. 요새는 이런 강장 사건 터지면 PC나 휴대전화를 많이 포렌식해가지고 조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최근에 뭘 검색했냐를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의도 같은 걸 추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살해나 이런 것들을 검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행을 가했는데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망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어느 정도 아내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네요.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살인죄로 죄명을 바꿨군요.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유승현 씨의 아내는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의 뒷바라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배가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초장을 치고 떡볶이 장사를 하며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였고
재롱잔치 한번 못 가본 학당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공부하여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어느새 학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준 자신의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유승현 전 의장. 이 사람들을 또 한 번 분노하게 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119에 신고했을 때의 이 태도와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자, 김태우 변호사님, 어떤 점이 또 공분을 불러일으킨 자,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아내가 쓰러진 다음에 119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다. 어디가 불편하냐? 불편한 분이었던 지금 부부싸움 하다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네.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다음 이어가죠. 보실까요? 예. 의식이 있느냐? 기절했다? 죽음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라는 말을 쓰네요. 자, 그러니까 대중이 분노하는 거는 아니 본인이 부인 지금 때려서 죽게 해놓고 그걸 환자라고 그래? 뭐 요건데 네.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대화는 어떻게 들리냐면 네. 제가 만약에 저 유승현 씨의 변호인이라면 네. 아 변호사 입장에서 하나 물고 들어갈 수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살인죄냐 상해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본인이 행위를 통해서 사망한 거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니까 네. 최소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꿔야 형량이 좀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단임 재판에서의 쟁점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저 대화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왜? 제가 죽이려고 해서 아내를 그렇게 했으면 119 신고하겠어요? 아, 차라리 도망가죠. 그 부분이 정상상작이 될 것이다. 예, 우발적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때린 건 잘못했습니다. 아마 어쨌든 아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너무 놀라서 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살해하려고 했으면 제가 신고했겠어요? 이 얘기를 아마 변호인이 재판 과정, 아마 수사 과정에서 했을 수도 있고 네.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쟁점,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 살인의 어떤 고의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고 그 살해를 검색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검색 시간이 언젠지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언제 범행이 있기 전에 며칠 전에 검색을 했는지 범행이 있고 나서 검색을 해주고 검색 시간까지 물론 경찰이 알아서 다 받겠지만 그 부분도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6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4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